여러분 혹시 경찰 모욕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경찰을 모욕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그때 적용하는 죄명이 바로 경찰 모욕죄입니다. 물론 공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제재죠. 문제는 이 경찰 모욕죄가 과하게 적용됐을 때, 즉 남용됐을 때인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에 들어온 그 진정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찰 모욕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경찰 모욕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모욕죄인데요. 경찰관들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경우입니다. 모욕죄는 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라고 하는데요. 예. 모욕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들었다고 누구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고. 예. 보통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뭐 또는 욕설 뭐 이런 걸 모욕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이게 모욕에 진짜 해당되겠다, 죄까지 해당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걸 접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경찰을 모욕했을 경우에는 누가 와서 판단을 해주죠?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욕설을 했다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원래는 고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체포하는 겁니다. 아,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경찰이 자의적으로 다른 경찰이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그리고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이제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건 이제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건데 모욕죄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고요. 당연히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상대방을 48시간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률적으로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찰관과 시비를 붙다가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경찰관이 보복을 하는 거죠. 이 수갑을 채우는 경우에도 요새는 뒤로 수갑을 채웁니다. 뒷수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고요. 또 수갑이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살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 뼈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사적 감정을 두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모욕죄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악용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공무 수행하는데 어떤 위해를 가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체포냐 이게 문제인 건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제재였습니다라고 진정한 사례들 그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죠. 아니요, 그러니까 뭐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그건 뭐 폭행이나 상해죄가 되니까 그거로 처벌하면 되는데 모욕죄는 오로지 말로만 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정말 황당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어떤 건가요? 어떤 인도 분이 뭐 식품위생법인가 식당 하다가 이제 체포가 됐어요. 지구대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통역을 불렀습니다. 친구를. 이때 가신 분이 75세 된 노인인데 통역을 해주겠다고 지구대에 가니까 지구대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요? 아니 이유가 모르겠어요.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냐면 가족이나 변호인이 아니면 조사 입회를 못 한다고 했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관계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 통역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저 안에 자기 친구가 인도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해서 밖에서 지구대 문 밖에서 항의했어요. 75세 되신 노인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나와서 모욕을 했다고 그러고 체포하고 수갑 채우고 심지어 포승까지 하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께서 좀 과하게 뭔가 폭력을 행사해 안 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거죠. 니들 뭐 하는 거야? 왜 문을 안 열어줘? 라고 말하니까 그게 모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모욕감 느꼈으니까 모욕이다. 이런 경우가 하나 진정이 들어온 게 있고 또 혹시 있습니까? 좀 황당한 사례들. 이를테면 뭐 어떤 시민이 고양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고양이를 찾는데 자동차 밑에 들어갔나 그래서 이렇게 봤나 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고양이 찾는다. 그럼 됐는데 불신검문을 한 거예요.
불신 검문은 시민이 얼마든지 협조할 수도 있고 협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관이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다그치니까 예. 당신 누구냐 어떻게 그런 게 있냐 관동성명을 대라. 그러니까 경찰관이 욕설을 했어요. 경찰이 먼저 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도 욕설을 했어요. 예. 그 시민이 욕설하니까 모욕이다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경찰이 먼저 욕을 한 거는 지금 경찰도 인정하고 확실한 겁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먼저 욕을 하거나 또는 먼저 핀잔을 주거나 뭐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경찰이 이제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차는 어디 클럽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없으니까 방송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친구하고 둘이서 지나가다가 저 되게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경찰이 그 말을 듣고 혼잣말 친구에게 했던 말인데 쫓아와가지고 체포한 거예요. 왜 나한테 바보라고 했느냐? 경찰 전반에게 바보라고 했다.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물론 그 위해를 가하는 이런 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는 경찰관 모욕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용되지 않게끔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김 PD님, 그러니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다른 거로 처벌할 수 있고요. 체포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오로지 말로만. 주관적으로 모욕을 줬다는 건데 공권력이 확립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공권력의 권위는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권력의 권위라는 게 국민이 바라는 치안 활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거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권위가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경찰관 개인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해서 경찰관이랑 공적 지위를 악용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하고 이러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자기 심기를 건드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그 당한 피해보다 상대방이 현행범 체포되면서 당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동안 집에 못 가게 되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확립해야 될 공권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창희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